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오늘은 항구가 산에 가는 건 아닌데 비도 오고 답답하고 이래서 산에 산도 볼 겸 다음 산행지도 한번 살펴볼 겸 이렇게 겸사겸사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 시동 걸어 놓고 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펑크 난 데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차도 예열이 좀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예천서 출발해서 문경으로 문경에서 문경세제 넘어서 수안보 지나서 그 다음에 충주를 건너 가지고 단양으로 해서 다시 예천으로 한 200km 정도를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산행지 갈 장소도 한번 보고 겸사겸사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차 시동 걸어놓고 몸도 좀 풀고 차도 워밍업 좀 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늘도 이쪽으로 많이 온다니까, 중부지방 쪽으로.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출발하기 전에 가게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그 다음 이거 아래 산에 갔다 와서 스피치하고 등산하고 옷하고 모자고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다 세탁했습니다. 밖에 비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말릴 데가 없어서 가게 안에서 좀 말르고, 그리고 40m 저 로프도 보다시피 다 세탁했습니다. 자, 로프도 다 세탁해서 다 말랐습니다. 아래 산에 갔다 오니까 완전 진흙구덩이였는데 이제는 말라서 뽀송뽀송해지고, 이 로프 속에 흙 같은 게, 작은 흙이나 진흙 그런 게 작은 미세한 돌 같은 게 묻으면 이게 로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래서 흙 같은 거 이물질이 묻으면 한 번씩 세탁해주고, 세탁하면서 이렇게 또 로프를 줄을 정리하면서 로프에 기스 난 데가 없는지, 스크래치 난 데가 없는지, 리스크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죠. 자, 그리고 황구가 가게 앞에 오니까 차가 대져 있길래 보니까 여주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황구가 여주가 좀 필요했거든요. 여주 좀 살 수 없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반가구나 또 주십니다. 아유, 이거 하여튼 제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냥 놔둬라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의성 다인에서 농사 지으신 분이라는데 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보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황구가 귀하고 맛있는 생선이라도 좀 대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산 타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이 마음에 이렇게 맞는 게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하여튼 아침부터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주가 좀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아침에 또 일찍 오니까 가게 앞에 여주 실은 차가 있길래 보니까 이게 또 얻었습니다. 아침부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이제 로프 정리해놓고 가게 한 바퀴 둘러보고 산으로 실실 한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산행은 안 되지만은 로프하고 이 장비들은 다 싣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일단은 저 장비 챙겨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천에서 한 20km 와서 저기 9시 방향에 있는 저쪽 동네가 보통 문경시라고 하는데, 문경하고 문경읍하고 점촌읍이 합쳐서 문경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저쪽은 9시 방향에 있는 곳은 점촌입니다. 점촌. 일단 도로명에는 문경시가 맞는데 지금 있는 곳은 점촌이고, 지금 여기서 한 15km 정도 더 가면 옛날 구 문경읍이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점촌과 문경으로 가는 외곽도로, 이게 새로 개통된 도로인데, 이쪽을 가면서 진남휴게소, 진남교반, 중부 내륙고속도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 문경읍을 거쳐서
저 이화령 터널까지, 이화령제를 해서 저 수안보 충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가 오기는 많이 왔습니다. 좌측에 물이 엄청 불었네요. 보니까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황구는 점촌읍에서 한 15km 정도 와서 지금 우측에 한시 방향에 있는 강이 영강입니다. 문경세제에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강이죠. 강이라고 하면 하천이라 보기는 큽니다. 강이죠. 영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터널을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경의 휴양지인 진남교반입니다. 진남 협곡이죠. 영강이 좌우로 막 굽어쳐서 내려오는 협곡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산세가 굉장히 좋고 지형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 필수철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원래는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휴가철에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좌우 협곡들이 굉장히 멋있는데 황구가 옛날 유격 훈련한다고 일로 다 다녀본 곳입니다. 자, 조금 더 가서 진남교반의 명품인 그 진남휴게소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와서 황구가 문경의 문경의 중요한 관광지죠. 관광지 중에 한 곳인 이 진남교반 끝지점까지 왔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산성이 성이 고모산성입니다. 고모산성. 임진왜란 일본군이 문경제재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가다가 이 산성의 규모만 보고 쫄아가지고 처음에 뒤로 퇴각했다는 그 고모산성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모산성에는 군사들이 먼저 다 도망가고 빈성인데도 일본 왜군들이 선뜻 공격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고 하는 그만큼 위험 있는 산성입니다. 이 협곡 사이에 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저 아래 있는 것이 그 전국 휴게소 중에 맛집인 진남 휴게소입니다. 저기에 음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 석탄을 캐는 그 터널이 있는데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에 기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옛날 석탄을 실어나는 그 기차다리죠. 지금은 문경 그저 오미자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미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광지 용도로 씁니다. 자, 굉장히 운치 있죠. 저 위에는 고모산성이 있고 아래는 진남휴게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남교반이라고 하는 협곡입니다. 이 아래 캠핑할 때도 있고 저 캠핑할 장소도 많은데 지금 영강의 수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캠핑장은 지금 다 폐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천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 펜션하고 이쪽에는 차들이 좀 있네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휴가철이라서 오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구는 이제 영강을 거쳐 가지고 문경 읍내로 갈 겁니다. 계속 갑니다. 자, 앞에 과속 카메라하고 신호 위반 그게 있기 때문에 앞에 그랜저가 썼는데 차선을 넘어가 서 있잖아요. 저리면 저쪽 차선 상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좀 빼주면 되는데 저 보시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차를 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있지. 그 세상 살면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잠시 후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제 황구가 문경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읍내로 들어가지는 않고 요 우회 도로에서 우회로 가고 있는데 여기 3시 방향 제 넘으면 문경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데 저거는 중부 내륙 철도 있잖아요. 고속철도를 공사하는 곳이 공사하는 중입니다. 지금 가는 이쪽이 문경 세제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내비에 보시면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좌측에 있는 것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 지금 가는 것은, 황구가 가는 곳은 충주로 가는 일반 국도입니다. 황구는 지금 일반 국도 안 타고 옛날 문경 세제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저기 상거리에서 옛날 길로 타야 됩니다. 자, 문경이 지금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저 앞에 보이는 전방에 12시 방향에 보이는 것이 그 조령산입니다. 한 7, 80m 되거든요. 조령산이고, 그 다음 문경 읍내 뒤에 있는 멋있는 산이 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 산이 주월산입니다. 한 1000m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들어가 있는 그 주월산. 그래서 문경이 옛날에는 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문경 세제를 통해서 한양으로 가는 이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양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은 가장 또 길이 험난했죠. 자, 황구는 지금 가면서 옛날 문경 세제로 가는 옛날 길이 있는데, 그거는 차는 갈 수는 없고 옛날 문경 세제 관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산소로 가면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옛날 문경 세제로 가는 그냥 국도만 타고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내비 보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황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화령을 지나서 옛날 가는 옛날 길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에는 이런 길이 없었죠. 임진왜란 때는 저 조령산맥 사이로 가는 그 옛날 산길이 있거든요. 그게 문경세제 옛길이죠. 그리고 저 맨 가에 있는 길이 그 충주로 가는 일반 그 국도입니다. 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그런 4차선 도로죠. 자, 황구는 지금 이 이화령을 넘어서 저 수안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화령 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갈 때 내비치면 가장 최단거리 아니면 우회도로,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무료도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 행선지를 정하시고 길을 정할 때도 뭐 편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고속도로가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안전하고. 그렇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내가 자연을 즐기고 가고 싶다면 거리는 좀 멀지만은 이렇게 옛날 길, 이런 길로 가면 상당히 운치 있고, 지금 해발 한 600~700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도 맑고 상쾌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단점은 이런 산으로 이렇게 기상이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이 산사태나 낙석, 그리고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그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이 도로길을 정해야 됩니다. 황구가 지금 문경에서 충주로, 그러니까 수안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가는 길이 세 가지거든요. 이화령을 가는 이 옛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그 다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황구는 지금 영상도 찍고 뭐 산도 볼 겸 해서 이화령 옛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자전거 길 중에 제일 빡센 길이거든요. 그쪽에서 꼭 지나쳐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자, 일단은 운전할 때도 미끄럽고 산에 낙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화령 정상, 이화령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령 휴게소 쪽이 조령산맥 넘어가는 쪽인데 옛날 그 조령을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황구가 백두대간 이화령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여기가 이화령 휴게소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성지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 아래 데크 아래쪽으로 보이는 곳이 여기가 경북이고 그 다음 저기는 충북 연풍군 괴산입니다. 연풍입니다. 연풍 지나면 이제 수안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3시 방향으로 이 정상 지나서 산맥을 쭉 넘어가면 그 천공 25m 조령산맥이자 조령산이 있습니다. 조령산 그 뒤쪽에 문경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문경세제 옛날 길은 이 산을 넘어서 그 조령산맥 그 사이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이 길이 없었죠. 일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서울로 가장 빨리 진입하는 길이 이 중령이나 조령을 넘어가는 이런 길인데 그 중령 쪽보다는 이 조령 쪽에 문경세제 옛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천의 요새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자 천의 요새죠. 지금은 길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뭐 차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왜군들이 아까 문경읍에 들어올 때 고모산성 보고 자기들이 선뜻 전진 못했다 그랬잖아요. 산성의 규모와 협곡을 그걸 봤을 때 왜군들이 굉장히 두렵고 놀랐는데 이 문경세제 지나왔을 때 이 조령 문경과 중령과 조령의 이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협곡에서 조선군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면 협곡당하면 거의 뭐 초토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신립이 오지랖는 신립이죠. 저 충주 탕금대 평지에서 치르다가 그 전멸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신립이 만약에 부하 장수들의 그런 부장들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이 문경세제 이 조령에서 만약에 왜군들하고 붙었으면 이 왜군들이 그 한양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늦출 수도 있었고 물론 이길 수는 없었지만은 여기서 시간을 볼 수는 있었거든요. 이 문경세제가 진짜 험난한 길입니다. 서울로 가는 그 관문이면서도 가장 험한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복해 있으면서 왜군들하고 한 붙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볼 수 있고 정말로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었던 곳이 이 문경세제 옛길이고 이 조령 협곡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이 산을 올라가야 보이는데 뭐 황구가 오늘은 뭐 이 등산하러 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 과거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둔한 장수는 왜군보다 무섭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립이 뜰빵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597년도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하고 이 조령 협곡에서 붙었으면 한번 해볼만 했는데 그 객기 부리다가 충주 탕금대에서 전쟁 벌이다가 저는 전멸한 그런 쓰라린 추억입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한 식당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저쪽에 충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안보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황구는 문경세제를 지나서 이화령을 넘어가지고 수안보로 왔습니다. 지금 수안보 상거리에서 충북 단양 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산도 보고 또 황구가 또 가야 할 가고 싶은 산도 궁금한 산도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오늘 가면서 황구가 위성지도 보고 간 곳을 한 몇 군데 둘 살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아까 이화령 고개를 넘어오면서 이화령 제를 넘어오면서 보니까 큰 소나무가 하나 넘어져 가지고 도로를 막아놨는데 그나마 그래도 아침에 일찍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좀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소통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황구가 이화령에서 다시 내려가가 문경에서 돌아갈 뻔했습니다. 자, 조심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23도를 가리키고 노면은 비가 오니까 당연히 미끄럽겠지요.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갈 때는 일로 가고 만약에 단양에서 예천 쪽으로 한 바퀴 안 돌고 다시 뒤돌아갈 것 같으면 갈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월악산 쪽으로 왔습니다. 저 문경하고 이 충주 쪽에 경계선이죠. 이 하늘재 있는 쪽에 포암산 있는 쪽에 경계선인데 저로 산은 엄청 멋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막 올라가 보고 싶지만은 그럴 여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이 협곡 따라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절벽은 진짜 멋집니다. 멋있는 절벽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사진에만 영상에만 담아봅니다. 자, 지금 꼴매꼴인가 그까지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동네 초입에 이 뭐 산신령입니까? 하여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한번 보시죠. 야, 진짜 멋지게 잘 만들었네. 광고가 이제까지 뭐 이게 뭐 천하대장군입니까? 그런 종류 같은 중에서는 최고 잘 만들었습니다. 나무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진짜 멋지네요. 보시죠. 자, 이제 꼴짜기까지 다 와가는데 개 한 마리가 황구 보고 시끄하고 도망가길래 저기 한번 보시죠. 동네에 황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 반갑네요. 황구가 황구 보니까.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악에서 저 충주 쪽으로 넘어가서 단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지금 뭐 호우주의보도 내린다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산도 황구가 궁금한 곳은 몇 군데 다 살펴봤으니까 물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좀 차에서 좀 내려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망원경으로도 보고 해야 되는데 비가 워낙 계속 오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왔던 길로 수안보를 거쳐서 저 문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국도로 안 가고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닌데 하여튼 이 도로로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타지는 않고 이쪽 도로로 해서 조심해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 뭐 천천히 가는 걸로 합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오늘 뭐 산행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황구가 한번 답사도 한번 가볼 겸 가보고 싶은 곳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성지도 보고 몇 군데를 황구가 검색한 곳을 그 대충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냥 뭐 바람도 쐴 겸 산도 볼 겸 절벽도 볼 겸 겸사겸사 이렇게 갔는데
확실히 예상한 것만큼 물도 굉장히 많이 불어 있고 비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계곡마다 지금 이 시기 같으면 휴가철이라서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그런 월악의 골짜기나 아니면 문경의 골짜기 같은 거 갈 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은 저 뭡니까 여름 없이 가을로 바로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연천 쪽에 그리고 뭡니까 경기도 북부 지방에 피해가 굉장히 크고 어제 그다음에 또 뭐 섬진강이 범람해가지고 그쪽도 피해가 크다. 전국적으로 다 피해가 큽니다. 이제까지 기상 관측을 저희들이 1910년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기상 관측한 것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상 이변이고 장마가 이만큼 오래 머물고 길게 머물러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태풍 같으면 워낙 많은 힘과 에너지와 기록적인 폭우와 바람을 싣고 오기 때문에 시간당 100mm, 뭐 하룻밤에 뭐 한 500mm 올 수는 있지만은 장마가 하룻밤에 뭐 수백 미리 비가 오는 것은 진짜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뭐 사망자나 실종자나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또 수해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안타깝지만은 빨리 복구해서 다시 또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가 뭐 연평균 강수량의 1년 강수량의 반 정도 되는 분량이 하루 만에 와버리니까 이제는 하천이나 이런 제방이나 이런 정비 사업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옛날에는 비가 한 3일 동안 한 300mm 와도 지금은 뭐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300mm, 500mm가 와버리니까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수해 복구도 잘하고 그리고 경기도 그 연천 쪽이나 아니면 저 뭡니까 그쪽에 경기도 북부지방 쪽에는 지금 뭐 90몇 년도부터 시작해 20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그 강이 범람했다 이랬는데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오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황구가 산에 갔을 때 딴 거는 뭐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산을 안 봤지만은 산을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절벽에서 그런 뭐 절벽의 분위기와 느낌 이런 거 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악산에 비가 많이 올 때 한 100m, 몇백 미터 되는 폭포가 한 번씩 생긴다는 말을 황구가 얼핏 봤거든요. 뉴스에서요. 그게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폭포처럼 오늘 그 월악의 골짜기 갔을 때 절벽 상층부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폭포가 날뛰는 것을 황구가 차 타고 하면서 한 두 군데 정도 봤는데, 야, 저거를 영상에 좀 담으려고 하니까 차 대는 장소가 어중간하더라고요. 막 커브 끼리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비가 기록적인 폭우가 오니까 진짜 절벽 저 상층부에서 그 빗물이 널뛰는 것이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보기 힘들거든요. 진짜 엄청난 양의 비가 올 때만 잠깐 보이는 그런 잠깐 생기는 그런 폭포인데, 그런 폭포를 봤을 때 자연의 경이로움 이런 것도 참 많이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그 마지막 골짜기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입구에 장성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그 지하 천하 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이라는 그 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장성도 있었는데 장성 옆에다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장성처럼 일단 사람의 모습을 본딴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조각한 거는 얼마 없는데 자연적인 미하고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비바람에 씻기고 풍화작용에서 깎여가지고 아주 오래된 세월 동안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조형물이었거든요. 황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국가 뭐 미켈란젤로나 아니면 세계 최고의 뭡니까 미술계 거장들이 만든 그런 조형물은 본 적이 없지만은 오늘 봤는 그런 조형물은 상당히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컹할 정도로 굉장히 떨림이었습니다. 울림도 있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한국가 산을 타면서 최강의 산낙초 볼 때 가슴이 덜컹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한국가 작년에 그 어버이날 특집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절벽 10m 절벽 중턱에 부모님 산소를 안각해놓은 글씨 그거 받는 것처럼 궁둥으로 굉장히 심장이 떨림이었습니다. 야, 저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게 세월에 사람이 물론 조각하고 깎았지만은 세월의 흔적이 인해가지고 그 풍화작용에서 깎여가지고 남아있는 그 모습이 진짜 한 산에서 한 100년 사신 그런 할아버지 모습 같기도 했고 하고 우리 고생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인생을 사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평생 고생하시면서 사신 그런 모습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조각상 같은 거였는데 상당히 하여튼 느낌이 와닿는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떨림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황구가 그쪽으로 산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동네에 한번 들려가지고 오늘 비가 와서 못했는데 들려가지고 그 상을 누가 조각했는지 분명히 지금 황구 느낌으로는 사연이 있는 것 듯한 그런 조각 같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또 궁금증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황구가 또 문경세제나 아니면 저 이화령 고개 같은 거 지나면서 잠깐 뭐 문경세제 들려있는 얘기들이나 이화령 고개 고모산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산이란 것은 물론 뭐 약초도 있고 산도 있고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과정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이런 역사를 찾아간다는 것, 또 우리 조상의 그런 길을 간다는 것,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그런 재미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갈 때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철수에서 올 때 보니까 산악회 관광버스가 또 몇 대 되어 있는 거 보고 야, 그 산을 타시는 열정이 대단한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 비가 오고 폭우가 오는데도 그 1000m 산을 또 등등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 꿈과 열정이란 것은 진짜 식을 줄 모르고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황구가 다음 산행은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 또 태풍이 온다니까 여러분들도 단돌이 잘 하시고 또 모쪼록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돼 가지고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이 장마전선을 다 밀어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것이 황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도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